I see your shadow in the library lane before the world was caught in the 안녕하세요. 달이 머무는 숲입니다. 오늘은 사랑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달님들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계신가요? 너무 예민한 질문일까요? 우리 젊은 날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끝내 떠나지 못했던 적 혹시 있으셨나요? 돌이켜보면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걸. 그런데도 같은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비슷한 사람을 비슷한 방식으로 또다시 사랑했습니다. 그게 의지박약이어서일까요? 아니면 운이 나빠서일까요?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패턴이라고. 그리고 그 패턴의 뿌리는 놀랍게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익혀온 아주 익숙한 감정에 있다고요. 오늘 이야기는 쇼펜하우어, 니체, 플라톤의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왜 잘못된 사랑을 반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지를 천천히 함께 들여다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계신 분들께 지난 관계들이 왜 그랬는지 이제는 조금 더 따뜻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처음부터 틀린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언제나 이번엔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눈빛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딘가 낯익은 감정이 올라옵니다. 불안, 외로움, 기다림, 증명해야 한다는 초조함. 이 느낌 전에도 이랬는데. 그리고 결국 비슷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책합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런 사람만 만나는 걸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운이 없어서일까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에는 익숙한 것을 향해 돌아가려는 본능이 있다고. 우리가 경험한 것, 어린 시절부터 몸에 새겨진 감정의 패턴이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의 선택을 조용히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의식의 문제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이번엔 달라야지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또 비슷한 상황 속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경험.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가진 아주 깊은 인간적인 본능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사랑에 대해 아주 냉정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이성이 아니라 맹목적인 의지다. 그는 낭만적인 사랑이란 사실 자연이 우리를 속이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종족 보존을 위한 본능이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감정으로 위장하여 우리를 움직인다는 것이죠.
다소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곱씹어보면 우리가 왜 그토록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선택을 반복하는지가 조금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생각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끌려서 사랑합니다. 그 끌림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강합니다. 그래서 아닌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 말을 몰랐습니다.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나는 달라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가장 이성적이라고 자부하던 순간에 한 선택들이 가장 감정적인 선택들이었더라고요.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는 그 순간에도 사실 우리는 훨씬 깊은 곳에 있는 어떤 힘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한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사랑한 걸까요? 언뜻 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전혀 다릅니다. 플라톤은 그의 대화록 향연에서 사랑이란 결국 결핍된 것을 향한 갈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없는 것, 내가 채우고 싶은 어떤 감정을 상대방에서 느낄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불러일으켰던 특정한 감정을 사랑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설레임, 긴장감, 나를 애태우는 그 느낌, 혹은 반대로 나를 보살펴주는 따뜻함, 인정받는 기분? 사람이 바뀌어도 그 감정이 익숙하면 또 이끌립니다. 그게 비슷한 사람을 반복해서 만나는 이유입니다. 좀 씁쓸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오히려 해방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선택이 내 의지의 실패가 아니라 내 안에 깊이 새겨진 감정의 지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 자신을 조금 더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나랑 잘 맞는 사람, 편안한 사람을 원할 뿐인데 왜 항상 이렇게 되는 걸까? 여기에 아주 중요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익숙함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편안함은 안전하고 따뜻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익숙함은 때로는 불안이고 때로는 외로움이고 때로는 나를 작게 만드는 그 감각입니다. 그게 어릴 때부터 익혀온 감정이라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감정이 오히려 정상적인 느낌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짜 건강한 사랑은 처음에 너무 밋밋하다거나 설레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건강한 관계의 신호였다는 걸.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다고. 오래된 상처가 익숙한 사람에게는 그 고통조차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강하게 붙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잘못된 걸 알게 된 이후에도 왜 우리는 쉽게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경제학에는 매몰 비용의 오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쏟아부은 것이 많을수록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몇 년의 시간, 수많은 기다림, 쏟아부은 감정들, 그것을 인정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엔 달라질 거야 라고. 그리고 그 설득은 때로 몇 년을, 때로는 수십 년을 이어갑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무거운 선택들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선택들은 모두 그 당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한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백한 신호들을 못 본 채 합니다. 설마 그런 뜻은 아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다 내 탓이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감각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더 쉽게 흔들리고 더 쉽게 잡히는 사람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패턴이 더 깊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 살아온 만큼 우리는 포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배려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지우는 방향으로 흘렀다면 이제는 다시 돌아봐야 할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왜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지 조금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부릅니다. 해소되지 않은 감정적 상처는 어른이 된 후에도 비슷한 상황을 다시 만들어내어 그 상처를 해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 시절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을 알아봐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강하게 끌립니다. 설령 그것이 일시적인 관심이더라도요. 그리고 그 관심이 사라질 때마다 더 애쓰며 붙잡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 갈망을 채우려는 듯이. 아니면 늘 불안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안정적인 관계보다 적당히 긴장감이 있는 관계가 오히려 더 살아있는 느낌을 준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온한 사람보다 예측 불가능한 사람에게 더 끌리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감정의 패턴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몸이 익혀온 것입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동굴 속에 갇힌 존재와 같다고. 동굴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 보면서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는다고. 우리가 익혀온 감정의 패턴도 그런 것입니다. 그 패턴이 만들어내는 세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굴 밖에는 다른 빛이 있습니다.
그럼 이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같은 곳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인정입니다. 나는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따라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 인정은 자기 비난이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가 아니라 나는 내가 익숙하게 느끼는 감정을 따랐다는 사실의 이해입니다. 그 안에는 비난이 아니라 자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패턴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관계들을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어떤 공통점이 있었나요? 어떤 감정이 반복되었나요? 어떤 순간에 가장 강하게 끌렸나요? 이 질문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말했듯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 삶입니다. 불편한 질문 앞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조금씩 허용하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밋밋하게 느껴지더라도 나를 안심시키는 관계, 설레지 않더라도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관계, 그것이 처음엔 재미없다고 느껴진다면 혹시 그게 바로 건강한 관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 평생 재미없이 살라는 말이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심장이 쿵쾅대는 설레임보다 그냥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웃음이 나는 그 감각이 얼마나 오래가고 얼마나 깊은지요. 진짜 사랑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잡지 않아도 남아있고 증명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내가 잘하지 못해도 줄어들지 않고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단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쾌락을 위한 사랑, 유용함을 위한 사랑, 그리고 덕을 위한 사랑. 그중 가장 깊고 오래가는 것은 마지막, 서로의 선함을 알아보고 그것을 응원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더 깊게 와닿습니다. 젊을 때는 드라마틱한 감정을 사랑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픈 날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주는 것. 내가 틀렸을 때 부드럽게 말해줄 수 있는 것. 나의 가장 못난 모습도 알면서 여전히 좋아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의 선택이 틀렸다고 해서 앞으로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복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패턴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패턴은 이미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영원히 반복해서 살 수 있을 만큼 살겠다. 그것이 그가 말한 위버맨쉬, 즉 자신의 삶을 스스로 긍정하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세월, 그 수많은 선택들, 그 안에서 흘린 눈물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 이 이야기를 듣게 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같은 감정을 선택하지 않으면 같은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달라짐이 당신의 남은 계절을 조용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평온한 저녁 되십시오. 달이 머무는 숲이었습니다. Beneath the shelter of the cedar tree, love that is never quite the same, whispering the vowels of your holy name.